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를 촉구할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현재 25명이라고 가디언 등이 보도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까지 1명입니다. 트럼프 지역에서 당선된 민주당 정치인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철통 같은 바이든 지키기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버니 샌더스 의원처럼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는 정치인이 현재 다수입니다. 여론과 민주당 정치인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완주에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자 오늘 대통령은 주지사, 의회 정치인들과 만납니다. 금요일에는 텔레비전 인터뷰도 하지만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바이든이 물러나면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를 이기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의 유일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잘 알려진 컬럼니스트는 러시아가 트럼프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차기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막음 재판을 감독한 판사는 다음 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9월로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측이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결했으므로 34개 뉴욕에서 받은 혐의도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한국 식당에서 개고기를 먹었는지가 이슈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유머 폭행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냉이 폭행입니다. 개고기를 먹은 것은 부정했습니다. 베니티 페어 보도입니다. 독립기념일 바베큐 비용이 10명분 재료가 약 71달러로 1인당 7달러가 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보호법도 여름 바베큐 비용이 올라간 이유에 포함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일요일까지는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객들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트래픽데이의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보통 이제 연휴가 되면 오늘 연휴 바로 전날이잖아요. 이런 때 뉴스도 헐렁하고 뉴스가 조금 부드러워지죠.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분열이라는 규정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균열이라는 단어를 먼저 씁니다. 지금 민주당이 딱 균열입니다. 공개적인 균열도 있고 비공개적인 균열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목요일에 있었던 지난주 그 형편없었던 대통령 후보 토론 이후에 민주당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악관이 막아보려고 했고 그리고 원로 정치인들도 전부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모였었죠. 밤 9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의 스케줄이 아니다. 젊은 스태프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사람이다. 누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빡빡한 그 스케줄, 토론하기 직전에 해외 순방 스케줄 그리고 그 밖의 스케줄을 만들었는지 그 사람을 비난해야지 된다. 아니 토론 연습을 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 든 사람에게 숫자를 빼곡히 외우라고 했는가. 그 사람도 역시 벌 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나이가 실제보다 그 토론 이후에 굉장한 더 사람들에게 회의감을 갖게 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백악관이나 어제까진 그랬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쁘다. 언론에 나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못했다고 하니까 실제보다 사람들은 더 못했는 줄 안다. 이렇게 하면 통할 줄 알았는가 보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버지니아에서였네요. 기금 모금에서 사실 내가 토론한 그 밤이 해외 그 국제 그 방문을 한 여독이 풀리지 않았다. 그 말도 사실이죠. 본인이 시차가 어떻게 100가지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최근에 시차가 100군데 100가지로 나뉘는 그런 지역을 너무 많이 여행을 했다. 분명히 내가 그날 밤에 스마트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토론 직전에 스태프들의 말도 듣지 않고
너무나 내가 빡빡한 스케줄을 했는데 그래서 무대 뒤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론 시작하기 전을 말하는 거죠. "졸 뻔했다." 이건 조크죠. "아 정말 졸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변명이 아니라 그냥 설명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변명인 거죠 사실은. 약간의 그런 여독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공항에서 내리면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그런 건 있지만 90분 내내 갈팡질팡 어리둥절했었다는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의 이 같은 설명만으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에 주지사들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을 만나서 열심히 아직까지는 이제 뭐 후보 사퇴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만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건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안 좋고 민주당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까지 끌어도 좋지 않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의 미국에서 어떤 그 정치평론가들은 7월 4일 이때를 딱 그 타이밍을 잡아야지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것을 전해드렸는데 글쎄요. 오늘 주지사와 민주당 정치인들과 미팅을 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뉴욕타임스 등에서 사설로서 물러나라 하면서 그동안 쭉 나오는 얘기가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심각하게 정신적인 그 착오를 일으킨 적이 많다. 혼돈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무기력하다던가 대화의 흐름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았다. 특히 피곤할 때는 그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에서 오늘 이후에 어떤 게 나오겠죠. 오늘 밤, 내일 굉장히 그 뉴스 사이클로서는 중요한 독립기념일이지만 저는 내일 생방송합니다. 백악관을 넘어서 이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상하원 통제권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백악관, 상원, 하원 전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공화당보다 상원 의석을 방어하기 위해서 위험한 그런 그 지역이 훨씬 많거든요. 현직 정치인들은 자신의 표를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버락 오바마를 포함한 그 원로 정치인들, 빌 클린턴 전부 이 토론 이후에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는 나쁜 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이든 그 대통령이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스튜디오가요. 저희 앵커들이 뉴스를 진행하는데 스타일이 다릅니다. 유지승 앵커는 문을 좀 열어놓고 방송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유지승 앵커의 휴가로 정현우 보도국장이랑 김윤정 앵커랑 함께 하는데 두 사람은 문을 꼭 닫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9시 때 에어컨이 나오니까 다시 제가 먼지 엘러지가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다가 그래서 민주당 가운데서 바이든 대통령 이걸 공개적으로 물러나라 하는 사람은 어디냐면은 토론이 나오고 직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월터 크론카이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언론계에서 일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지만 월터 크론카이트가 정부만 믿으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 하고 본인이 직접 갔다 와서 국민에게 소상히 미국이 지고 있다. 그리고 사이공에서 얼마나 반발이 많은지를 딱 그 뉴스에 나온 다음에 린던 B 존슨이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사퇴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바이든 대통령도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그 지역구입니다. 바로 텍사스의 린던 B 존슨의 지역구였던 로이드 도겟이라고 굉장히 오래 일하신 분이시던데요. 이분이 처리하십시오. 제가 대통령 그동안 하셨던 일 다 존중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사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십시오. 저의 지역이 어스틴, 린던 B 존슨 지역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 주세요. 하원 감독위원회의 최고 이고 또 코커스에서도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텍사스가 지역구인 로이드 도겟 의원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메인주의 의원인데 자레드 골든이라는 의원은 이 지역은 트럼프가 이긴 지역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재선된다 할지라도 본인은 놀라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깎아먹는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은 트럼프 지역에서 또 하원 의원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지도 모르고 말을 해야지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분은 자레드 골든이라는 분은 의회에서 중도파예요. 블루덕 연합이라고 그런 그 코커스에서 중도파를 이끌고 있는데 가장 그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의원이니까 당연히 2025년도 저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일하는데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래 트럼프는 이기지만 당신은 지고 말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말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MSNBC에 나와서 뭐 그 전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을 내가 2배로 지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똑같이 사람들이 뭔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합리적인 그 회의감과 의문을 가질 그럴 그 권리가 있고 충분히 정당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발언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로이드 도겟이라는 텍사스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 주세요 하고 촉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럼 누구냐? 짐 클라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하원 의원, 바이든 위기에서 다 그 흑인들의 표를 모아준 이 사람은 그런 카멜라 해리스가 돼야지 된다. 당연하죠. 지금 전부 자신들의 입장을 계산하는 겁니다. 짐 클라이번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하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부통령이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인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이니까 또 여성, 소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여러 의원들도 조금씩 사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바이든이 11월 달에 이길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바이든이기 때문에 나는 바이든에게 물러나라고 하지 않는다. 현재의 입장입니다. 버니 샌더스도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최고의 무슨 가수라든가 연예인을 뭐 걸러내는 그래미 어워드 경연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정책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건데 뭐 경험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바이든이다. 나는 바이든이 재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여론, 기부자들의 돈, 민주당 정치인, 이 순서가 여론, 기부자, 정치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됐습니다. 제일 먼저 민주당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은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지 된다 하는 전체 여론과 민주당의 여론. 민주당은 이제 뭐 세 사람 가운데 한 명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해야지 된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던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나오는 겁니다. 어제 한 그 로이터하고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바이든과 뭐 트럼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죠. 토론 이후에 별 차이 없지 않느냐. 그건 아직까지 충분하게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코 바이든이 올라가진 않았고 조금 내려갔지만 의미 있는 큰 폭의 차이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건 여론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는 항상 가상 대결을 물어보죠. 카멜라 해리스 트럼프보다 1%포인트 뒤졌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죠. 그리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히려 3%포인트 뒤지고 또 그레천 피트머 미시건 주지사는 5%포인트 뒤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뒤지는 것은요. 뒤지면서 바이든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아무도 또 꼭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는데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뭐 꼭 게빈 뉴섬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뭐 억만장자 일리노이 주지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한 번도 대선 후보감으로 딱 놓고 조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점은. 그런데 유일하게 미셸 오바마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엄청난 표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50%대 39%면 11%포인트 차이면은 이건 대선에서 11%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미국 현대사에서 엄청난 거죠. 5%도 없어요. 굉장히 다 3% 미만인데 대체적으로 현재로서는 11% 앞서간다고 하지만 뭐 미셸 오바마는 계속 얘기를 하죠. 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 특히 이제 2월 달에 라스무센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슈퍼 튜스데이 3월 달에 아주 큰 뭐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르기 전이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도 역시 오바마가 바이든을 대체할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하고 나왔는데 미셸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뭐 재선까지 했기 때문에 헌법상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여론조사와 민주당 정치인들의 움직임 지금부터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많이 보이거든요. 공화당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쩜 카멜라 해리스와 바이든 대통령을 공통으로 때리다가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카멜라 해리스를 바이든이 지지를 해주면서 본인이 이번 주말이라도 마음을 이제 딱 결정을 해서 사퇴를 하면은 카멜라 해리스 때리기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오늘 정치인들과 이 바이든 대통령의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나 괜찮다. 내가 그때 좀 피곤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우선. 그러나 그것을 딱 이 사람이 정치 50년 경력, 반세기를 정치를 한 사람인데 중요한 정치 무대에서 연방 상원의원 29살 때 한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딱 감이 올 겁니다. 아, 내가 이걸 버티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버티기를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노욕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100% 노욕이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다른 정치인을 본인만이 트럼프를 이기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질 바이든의 또 헌터 바이든 아들의 어떠한 아버지 계속하세요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으로선 본인의 마음 알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주지사들과의 미팅이 있은 뒤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금요일에 이제 ABC 방송과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데미지 컨트롤 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 질 바이든 여사가 보그에 나와서 보그라든가 롤링스톤 이런 잡지도 정치 많이 다룹니다만 거기에 나와서 이 토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야지 되지? 바이든이 할 것을 바이든이 능력이 안 되니까 또 실수할까 봐 질 바이든을 내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BC와 지금 하는 겁니다. 조지 스테파노폴리스, 빌 클린턴 때의 비서실장을 한 민주당이죠. 지금 이제 ABC 앵커고 그 사람과 하지만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브로 할 때 이게 그날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시간도 그렇고 여행독도 풀리지 않았고 뭐 어떤 때 일생에 정말 once in a time에 그런 나쁜 컨디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식을 다 없애버리려면은 라이브로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라이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할 때의 주변 분위기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보면 인터뷰를 할 때도 혼돈하고 좀 오락가락하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된다 하는 바람을 잠재우리라고 보여줄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뭐 때운다고 때워질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스윙 스테이트의 여론이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 모든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첫 번째 와이프와 딸이 숨졌을 때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내가 이거 당선은 됐는데 연방 상원의원을 해야지 돼 말아야 돼 어린 두 아들도 있고 20대의 젊은 아버지로서 그 결정을 해야지 됐을 때보다 지금 본인의 인생의 레가시를 마감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더 훨씬 압박감을 받을 겁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뉴스. 정말 스테이 튠 해주세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요. 내일 모레 전부 언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제가 미국의 신문의 주요 뉴스, 탑 뉴스를 조금 이렇게 읽어드리는 그런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오늘이 아마 흐름 여러분 다 짐작하시는 대로고 거기에 만약에 있다면 어제 한번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 밖에서는 미국의 지금 핫 이슈를 어떻게 보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3대 신문 가운데 하나 신문의 칼럼리스트의 글, 바로 이 사태를 보는 그 글을 잠시 뒤에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 안쪽에 실린 그 기사가 저는 더 주목이 되던데요. 우선 일면 탑 뉴스를 한두 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연방대법원 회기 마지막에 어제 것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주 그 폭탄 같은 선물을 주면서 오른쪽으로 확 돌아갔다. 뉴욕타임스는 분열된 법원이 다시 국가를 만들었다. 돌이킬 수 없는 대통령 권한 파워의 도약을 포함해서 뭐 대통령이 해석을 하자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해도 정치적인 적을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하면서 네이비 6에 시켜서 암살을 해도 그거는 공적이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면책 특권이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해줬기 때문에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어제는 한마디도 일면에서 하지 않더니 오늘은 했네요. 트럼프를 법치주의의 앞으로 맞서게 길을 깔아줬다. 재선이 되면은 민주주의 규범을 깨트리는데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그리고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당연히 어제 오후에 뭐 뉴욕에서 이 트럼프 측이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에서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뭐 전화하고 뭐 이래서 이제 뭐 갱단의 두목으로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그 케이스도 타격을 받게 됐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탑 뉴스고요. 워싱턴 포스트 안쪽에는 앞서 왜 미셸 오바마가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의 유일한 대안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토론 이후에 우려를 한답니다.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나도 나쁜 밤을 보냈어요. 그럴 수 있죠. 토론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토론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통화도 했다고 하고요.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하지 않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당신이 나서서 좀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라고 설득을 해주세요. 라든가 반대 아닙니다. 그래도 바이든이 최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더 어려워졌다. 트럼프를 이기기가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취재 내용을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계속 공식 지지할지 이 입장 정리는 하지 않았답니다. 금요일에 뉴욕에서 민주당 그 하원 의원 기금 모금 행사에 참여해서 그런데 참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이든의 그 우려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표시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1월 달에는 이거 인종 문제 잘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비공개 점심을 먹으면서는 이 델라웨어 윌밍턴 아무래도 그쪽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정치 고향이니까 거기에 더 고위급을 파견을 해야지 된다 해서 백악관에서 2명을 파견을 했고요. 또 6월 달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점심을 먹으면서 바이든 대통령 강점을 엄청 칭찬을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성파인 지지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진보 언론을 얘기를 하지만 보수 매체들이 훨씬 더 그 말초적인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팍스,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브레이트바트 뭐 이런 등등의 그 팟캐스트도 요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트럼프가 이득을 보고 있다. 더군다나 양극화된 이런 사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본인은 선거에 나가지 않지만 원로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셸 오바마가 대타로서 가장 좋다 하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더 조금 불편하게는 됐지만 만약에 미셸이 나가지 않는다면은 결정적인 때 이 사람이 뭐 바이든을 설득을 할지 뭐 오바마의 생각에 달린 거죠. 오바마도 계산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주 그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 바이든이 물러났다고 할 때 이 사람 지지하는 그 층이 다 다르잖아요. 정치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몰려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가장 크게는 이런 경우에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 살리기, 민주주의 살리기, 그리고 누가 모릅니까? 민주당의 공통적인 목표는 트럼프를 대통령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큰 명제를 두고 보면 maybe 버락 오바마가 그럴지도 모르죠. 버락 오바마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올인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것도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전당대회 때까지 2달밖에 안 남았고 2달보다는 조금 더 남았나요? 2달 안 남았죠. 8월 달이니까 8월 중순이니까 1달 반도 안 남았는데 지금 전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 그런 거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입막음 사건이 선고가 9월로 연기가 됐거든요. 이게 오늘 미국 모든 뉴스의 또 공통적인 일면의 탑 뉴스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트럼프 측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공적으로 한 일은 면책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공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많은 법률 전문가는 그러나 그것은 후보일 때 일어난 일이다.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사람에게 13만 달러 입막음 돈을 줬는데 그 돈 준 것이 뭐 사업 사기와 연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34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1일에 선고 공판 하려다가 이게 딱 트럼프 측에서 아니야 기각해줘. 기각하는 뭐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기각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지. 검토를 해봐도 이건 계속이다 하면은 9월 10 며칠인가요? 18일에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뭐 그 선고 절차가 일시 중단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선고 공판 나와도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반항할 거고요. 이게 이제 조지아주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면이기도 하죠. 그 점이 있고 지금부터는 코메르산트라는 러시아의 3대 일간지에 포함이 됩니다. 정치와 경제를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아주 이 신문은 그 말 자체를 뉘앙스를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아주 굉장히 세련되게 전략적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나팔소는 아니에요. 이 신문은 푸틴이 모든 매체들을 강하게 그 압박하고 문 닫고 할 때도 살아남은 겁니다. 국가 검열이 굉장히 심한 그런 때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국에 완전히 극단화된 그런 신문과는 조금 다른 거죠. 코메르산트에서 칼럼니스트 드미트리 드리제 이분이 쓴 컬럼을 미국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을 보는 컬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칼럼니스트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러시아에게 무엇이 되느냐이지만 그 사이에 미국 사람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완전히 대통령 후보가 되기 부족하죠. 이 칼럼니스트 드미트리 드리제 씨가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북한 방문하고 나면 그 북한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컬럼을 쓰고 합니다. 두 사람 다 완전히 부적합한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간단히 쉽게 말하면 상태가 나쁘다. 상태가 나쁘다. 그리고 이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임기를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막 지금 한 12명 정도 그럼 대타가 누구야 하고 쫙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미셸 오바마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여기서 12명 뭐 이름 다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보 대중의 주요 목표는 진보 대중도 그렇고 뭐 정치인도 그렇겠죠. 트럼프의 복귀를 막는 거잖아요. 다른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최후의 결정을 해야지 되는 순간에 다 부차적인 것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조금 이 사퇴를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시기를 이제 저울질을 하겠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하루라도 좀 늦춰본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어쨌든 두 사람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측에서는 이 사람이 KGB의 그 국장을 해봤고 사람을 다루는 거, 거짓 뉴스로 다루는 거 이런 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트럼프가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온라인 상에서 미국에서 하겠죠. 그런데 이 칼럼니스트는 아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되었건 아니면 다른 대체 인물이 되었건 민주당 행정부를 다루는 게 이건 공화당 행정부 대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행정부 대 트럼프를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와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으로 하는 게 러시아에 더 이익이다. 트럼프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이 되거나 바이든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단적인 지도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적인 지도력이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 이 민주주의가 뭐 바이든이 내려오건 다른 사람이 되건 안 내려오건 그렇기 때문에 약화된 민주주의 그 행정부가 트럼프보다는 다루기가 쉽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왜?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말이나 아무 때나 막 하고 아무 약속이나 아무렇게나 막 남발을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원칙 없이 아무 말이나 막 남발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푸틴과의 말과 약속이라 할지라도 또 본인의 그 당시의 이익이라든가 위험함이 너무 많은 인물이니까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과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약화된 이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게 훨씬 이 러시아에는 유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바이든 행정부라고도 안 하고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워낙에 오바마가 스타고 지금 바이든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잖아요. 선거 기금 모금에 있어서도. 그래서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 이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좀 보드라운 접근을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란과의 핵 협상 이런 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뭐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막 헬기 보내잖아요. 그쪽 폭파시켜 보낸다고. 도착하기 10분 전에 되돌렸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모스크바가 어떤 식으로든 이런 그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오바마 민주당의 행정부와는 나름대로 협상을 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그게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알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결책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트럼프가 됐건 유럽의 독재자들이 됐건 인기 영합주의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컬럼니스트는 굉장히 뭐 트럼프에게 아부하는 그런 컬럼니스트가 아니니까 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바이든 이슈로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바이든에게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질 바이든 여사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출마를 하지 말아요 여보 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다면은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질문, 의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운명은 때때로 그렇게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바이든이 꼭 질 바이든 여사의 그 결정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 바이든은 세컨핸드예요. 바이든이 오리지널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바이든이 아마 질 바이든의 얘기까지 합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어도 안 되니까 이번 주말 사이에는 아마 결정이 좀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 뉴스는 굉장히 익사이링한 그런 그 코스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가뿐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독립기념일 바베큐 비용 1인당 얼마 들까요? 헤드라인 들으신 분 말고요. 7달러. 그러면 비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인 식당에 가면 비싸다 비싸다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하나도 안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재료만 사는 것도 7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그 재료를 사서 불 있죠. 전기, 렌트비 내고 또 직원들 서브해 주시는 분들 모든 거 다 하면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한인 식당 분들이 참 지금 어려운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뉴스 기사를 정리를 하면서도 들었습니다. 독립기념일 바베큐 비용이 사상 최고로 비쌉니다. 10인분이 뭐 이런 때는 미국 가정이 10명 있는 사람 없지만 뭐 어느 집에서 하든 친구 초대하고 하니까
10명 비용이 71달러 뭐 몇십 센트예요. 22센트. 그러니까 1인당 7달러가 넘는 게 사상 최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보호법 이것도 여름 바베큐 비용 높이 올라가는데 하나의 이유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드세요? 뭐 치즈버거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닭가슴살 구워 드시고 돼지갈비 뭐 포테이로 또 무슨 뭐 많잖아요. 감자 샐러드, 딸기? 요즘 딸기 맛있던데요. 뭐 레모네이드도 어린아이들 줘야지 되고 초코칩 쿠키도 만들어야지 되고 아이스크림 지난해보다 5% 올라서 1인당 7달러. 5년 전보다는 30%가 올랐답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 기간으로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햄버거 드신다 하면은 그라운드 소고기 2파운드가 평균 2파운드가 평균 12달러 77센트래요. 지난해보다 1달러 올랐다 하면 그런데 11% 올랐다. 퍼센티지로는 많이 오른 거죠. 올해는 사실 올 봄에는 그 소 사육 되는 소유가 숫자는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냉동 뭐 소고기 재고는 조금 적대요. 지금 어떤 이유로서든지.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12. 뭐 특정 어떤 그 동물은 뭐 있잖아요. 뭐 닭도 그렇고 면적을 이만큼 줘야지 된다. 그런 일정 그 어떤 기간 사는 집이죠. 그런 그 최저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오다가 이번에 첫 해랍니다. 그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해. 하는 뭐 처음에는 뭐 어떤 농가 뭐 이렇게 했었다가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돼지갈비 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뭐 돼지를 어떤 공간 정도를 사이즈를 줘야지 된다 해서 돼지는 지난해에 비해서 뭐 간고기보다는 적네요. 8%, 3파운드에 약 15달러 49센트.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그런 공간 줘야 된다 하니까 돼지갈비가 3파운드에 19달러 91센트로 많이 비싼 거죠. 전국 평균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가 조류독감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조류독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 고기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오르면은 농가의 수입이 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농가 소득은 오히려 지난해에도 17%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거기에다 대고 25%가 또 줄어든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막 불확실성해져서 이 농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왜 기타 비용이 들어간 것은 올해 이런 날씨가 될 줄 모르고 늘 하듯이 뭐 아보카도를 심었는데 뭐 석류를 심었어야지 된다던가 아보카도와 석류는 좀 비슷하네요. 물 없고 이런 데서도 자라니까 전혀 다른 뭐 복숭아를 심어야 되는데 뭐 석류를 심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러면 손해잖아요. 잘 수확도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올해도 25%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고 또 그 밖에 가공할 때의 가격이라든가 물류 또 마케팅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에는 별로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지금부터 일요일까지가 가장 이동이 많은 그런 타임입니다. 여행 트래픽이 심한 때인데 6월 24일이었어요. 이 아마 독립기념일 연휴에 항공객 최고 여행 그 기록 숫자를 깨트릴 것이다 했는데 그때 하루가 뭐 300만 명이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깼는데 그때 깼으면 오늘 또 깨겠죠. 오늘 내일 일요일 사이에 또 깰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만이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6천만 명이면 미국 인구 뭐 3억 4천만 명 가운데서 6명 가운데 1명도 더 되네요. 그런데 6명도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네요. 그리고 항공의 경우는 늘어나는데 이게 저소득층은 전보다 줄어든답니다. 비용이 비싸니까요. 그런데 고소득층의 항공 여행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애틀란타, 너무 힘들어요. 애틀란타 공항 생각만 해도. 그리고 그 뒤에는 달라스 그 포트워스하고 덴버 공항이 가장 붐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국내선 2시간, 국제선 3시간, 코비드 때는 예외로 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이번에 이제 더
일찍 나가시라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빈 물병도 좀 가져가시고 뭐 휴대폰 충전기 또 스낵 같은 거 간식도 조금 준비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거기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어야지 공항에서 하다가 뭐 비행기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바쁜 날 오늘과 일요일인데 오늘의 미국이 끝나는 10시 이전에 출발하셨다면 괜찮겠지만 10시 이후에는 엄청 도로가 붐빌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시, 8시 지나서 출발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이제 전문가들이 계획을 줄이고 긴장을 풀고 불꽃놀이를 즐기시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뉴욕에서는요. 약 100만 명이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위해서 티켓을 저 주세요 하다가 그 티켓 웹사이트가 다운됐답니다. 10,000명에게 주는데 100만 명,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으신 분들이에요. 혹시 뉴욕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뉴욕 그 메이시스 불꽃놀이 티켓을 받으신 분이라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워싱턴도 엄청나게 독립기념일이니까 불꽃놀이 크게 할 테고 보스턴도 마찬가지고 다 미국의 역사적인 어떤 상징이 있는 곳이잖아요. 보스턴은 과거, 워싱턴은 현재 해서 도로 같은 데 많이 차단되겠죠. 지역별로. 뭐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급하게 내가 꼭 쉬러 느긋하게 어딜 길 떠나는 길이 아니라면은 트래픽 같은 것 좀 휴대폰으로라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때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상상하시는 대로 뭐 미시건의 주립공원이라든가 오데오를 따라서 있는 뭐 여러 장소 그쪽에 이제 물이 많으니까 여름철 뭐 이번 주말에요. 점유율 뭐 거의 95%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 근데 이건 2021년 코비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네요. 이 여름이 시작된 독립기념일에 밖에 가장 많이 나가니까요. 만약에 나 이런 때 싫어 촌스럽게 뭐 밖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PBS에서 불꽃놀이 보시던가 아니면 MBC든가요. 네, MBC에서 뉴욕시에 그 쇼를 해주고 그 PBS에서는 워싱턴에 불꽃놀이를 해줍니다. 그렇게 보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마지막 섹션 맞죠? 시간이 빨리 해야지 되겠네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한국 식당에서 개고기 먹었는지 이게 이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제 그 유모를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90년대에 집에서 본인 환경법 변호사 할 때 뭐 일도 도와주고 집에서 있는 그 아이 내니를 했었던 23살의 베이비시터죠. 그 당시에 본인은 두 번째 결혼 중이었고 45살이었습니다. 이 내니방에 들어가서 우통 벗고 뭐 마사지 해라 뭐 이런 그런 얘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난 처치보이가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 좀 요란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옷장에 하도 해골이 많아서 말하자면 감추고 싶은 것. 그래서 그 해골들이 다 투표할 수 있다면 세계의 왕 후보는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니티 페어가 보여준 뭔가를 바베큐하는 그것은 떡이 아니라 그 서울이라고 했는데 서울 한국도 아니고 파타고니아에서 염소고기였다. 나는 절대로 이 개고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워낙에 이 그 한국의 문화, 개고기 문화 같은 것에 대해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비난을 한 적도 많고 해서요. 별로 좋지는 않은 뉴스입니다. 저는 내일도 다시 뵙겠고요. 더운 날씨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